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중요한 상황의 변화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요, 윤재호 원내대표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국힘 지도부를 전격적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서천 특화시장 이후로 이제 처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마치면 한동훈 취임 딱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기념으로 오늘 이제 오찬 행사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총선 본격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마찬가지로 오늘 비대위에서 중요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 달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현주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민주당에 가겠다, 그리 간다, 이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오라고 그랬다, 이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그동안에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복당을 받아주지 않는 걸로, 그리고 받아준다 하더라도 불출마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홍익표가 이것도 말이죠, 공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밝혔습니다. 자, 한방 날린 거죠. 이재명을 낙동강 오리알 냈어요. 이런 인간들은요, 정치판에서 쓸어내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정치판이 정화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윤 대통령이요, 한동훈 위원장을 지난번 23일 날이죠, 서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날, 그날 한동훈 위원장과 만난 이후로 6일 만에 공식 오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 초대 대상은요, 한동훈 위원장 하나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 새롭게 이제 비대위원들 새로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대위 구성,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관례적으로 쭉 이제 해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지도부가 전부 다 오찬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21일 날 이제 김 여사 관련 요런 거를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김중일 관련해서 정면 충돌했는데, 과연 이러한 또 뜨거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언급이 될지 이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이 지도부에 이제 조금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해주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시도친, 왜냐면 말 한마디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해요. 이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현안을 얘기를 하겠느냐. 뭐 이건 바보가 아니라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 더군다나 서천 화재 났을 때, 화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열차를 1시간 정도 이제 같이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이런 민감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때는 이제 뭐 화재니까. 근데 이제 열차는 이제 화재 현장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단둘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정론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선거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이 선거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원칙적 얘기만 할 것이지, 왜냐면 요즘은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또 김경률 같은 인간도 오늘 지금 오찬으로 가는데, 이 인간이 또 오늘 오찬하고 나서 또 뭐라고 또 이 밖에다가 내가 또 입을 돌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절대 이 민감한 얘기는 안 한다. 그리고 그래서 선거 얘기는요, 원칙적인 얘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선거에 S자도 안 나올 CO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 지금 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발한다고 어제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그래 타운 미팅 하는 것도 선거 개입,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뭐 사퇴가 났다는 보도 하나 가지고 또 선거 개입.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탄핵 몰이를 하려고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선거 얘기 안 하죠. 김 여사 리스크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뭐 이 격려 오찬, 원칙적인 발언, 민감한 정치 현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원칙적인 발언, 이 정도만 나오고 그야말로 순수한 격려 오찬의 성격을 띨 것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더군다나 그 당시 말이죠, 이 김 여사 관련해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 1시간 동안 열차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딱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 얘기가 아주 민주당한테는 아주 그야말로 가장 듣기 거북한 얘기였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는 이걸 보면
두 분 간의 이 신뢰 관계는 상당하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 한마디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이 오찬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오찬은요, 그냥 오찬이에요. 이게 간담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뉴스거리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저는 판단합니다. 뭐 조금만 지나면은 뭐 바로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오늘 이제 그 중앙당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중앙당사에서 만나서 이제 몇 가지 현안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우선 본인이 한 달이 된 것과 관련해서요. 한 달을 하루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총선까지 남은 70여일도 하루처럼 열심히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 달이 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로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과 그다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쭉 살짝 올랐다 살짝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즉 탈동조화. 좀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요런 거에 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죠. 다 정연히 밀었더니 저는 국민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참 더 잘했다. 이 참 말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번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형이 전부 무죄를 받았잖아요. 이거가 이제 또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차장검사는 한동훈. 그래서 이제 또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책임론을 뒤집어 씌우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질문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간까지만 진행된 상황 아니냐. 그리고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직을 떠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딱 한마디로 코멘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요거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음모론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와 관련해서도요. 아니 민주당은 아직도 경찰을 국회로 부르면서 음모론 장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익 얻는 장사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하겠느냐 반성하라.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이러한 테러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지 요거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자, 그래서요, 이 제복을 입은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자,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로고를 민주당이 또 바꿨잖아요. 근데 로고를 바꿨는데, 아니, 로고만 바꿔갖고 되겠냐. 정치 개혁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요거 반대 입장도 좀 바꿔라.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요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번, 이제 배현진 의원, 아주 당당하게 딱딱 태워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의연하게 잘, 대화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은 국회에다가 경찰들을 불러세워갖고 음모론을, 계속 장사하고 싶어 하는데 요거 똑바로 반성하라. 이렇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임종석하고 윤희숙이 요 공천과 관련해서 과연 누가 경제를 살 것 같냐? 오직 운동권으로 기득권을 수십 년 차지하면서 정치를 장악해온 이 운동권 사람들이 과연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예, 요런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가요, 우리 그야말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국민 공감적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공감대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 올라가고 이재명이는 거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횡보, 답보 상태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이 발언 하나하나가 결국은 당 지지율 그리고 정권 심판론 그리고 개인적인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라고 믿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원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원주 이거 완전히 개망신 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에 뛰었잖아요. 이재명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해. 만나서 복당 여부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야. 좀 기다려봐.
이렇게 시그널 음악을 딱 띄웠어요. 그러니까 친명은 친명대로, 친문은 친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친명 측에서는 이현주가 그동안에 이제 뭐 그냥 첩세 정치도 아니고 메뚜기 정치인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인간을 왜 받느냐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제일 뼈 아픈 것이 뭡니까? 이현주가 이재명한테 뭐라 했어요? 연산군이라고 했잖아요. 연산군 폭정. 예. 그리고 이현주가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연애, 김부선 무상연애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폐륜. 예. 이런 사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친문들의 비판의 핵심이었고요. 친문들은 당을 떠날 때 뭐라고 그랬느냐. 문재인 패권을 청산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인간 아니냐. 이런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더군다나 친문 입장에서 더 열받는 게 지금 친명에 의한 비문 학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문의 핵심은 누굽니까? 이게 친문이거든요. 그러자마자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현주한테 또 당하는 말이야?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최재성 같은 사람도 지금 최재성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에서 친명 비판받죠. 친문 비판받죠. 그러면 비판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이현주를 받아다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때 써먹겠다는데 아예 윤석열 대통령 공격이야. 지금 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현주가 힘을 더 엎친다고 이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현주 중간에 또 무슨 뭐 삭발하고 황교안 조국 사태 때 말이에요. 황교안하고 같이 삭발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수의 잔다르크 이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결과 그래서 이게 본래 그래서 지난 25일 날 26일 날 25일이죠 아마도 이재명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잖아요. 안 만나주는 거죠. 만나면 망하니까 그때부터 이미 산통은 깨진 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딱 마지막 피날레 딱 이 한 방 날렸어요. 홍익표가 원내대표가 오늘 CBS 나와가지고요. 자, 한마디로 해서 선당 후사라. 예, 불출마를 선언하라 이거예요. 험지도 가지 못해. 네가 험지 가면 선거 망해. 그러니까 너는 불출마에 와서 알았지? 그러면 지금 이제 이현주는 왜 민주당에 갔어요? 돌고 돌아서. 이현주가 본래 이준석하고 손잡고 다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노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현주가 지금 누구한테 망신을 당했느냐? 양양자한테 망신을 딱 당했잖아요. 그게 제 1호 망신. 그래서 이제 3번 가면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이 7, 8%, 전국적으로 보면 많아야 10%인데 이거 1, 2번 정도밖에 될까 말까 하는데 3번 가면 안 되는 확률이 아주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은하도 삐져 있고 이현주도 삐져 있어요. 그러면 이현주하고 허은하는 요새 의원직을 그만뒀고 이현주는 벌써 4년 전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가치가 누가 있느냐? 허은하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허은하는 계속 이준석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못 받아 5번으로 밀려나 개혁신당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이재명이 문을 두드린 거죠. 예. 딱 그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이현주는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출마하는 얘기는 바보 아니면 맑게 알아듣잖아요. 너 못 봐도 이 소리랑 똑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라고 했는데 그 원내대표가 아니면 또 누가라도 너 오지 마 이렇게 하면 또 야단 맞잖아요. 예,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욕 먹어.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지지율 떨어져.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는 안 하고 너 와. 오는까지는 좋아. 그러나 너는 출마하지 마. 아니 그러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현주가 바보냐고요. 그런 민주당에 오게 안 오죠. 그래서 이현주는 결국 X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지금 이제 선당 후사하라라고 하면서 앞자락에 깐 얘기는 뭐냐.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선당 후사하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이현주가 뭐 민주주의 지키려고 지금까지 의원 생활 2번 하고 한 번 더 하려고 난리를 치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배지 한 번 달고 이 입 가지고 지금 장사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현정 의원과 그런 공천 신청을 험지한다든지 이런 건 이런 게 되는 거냐? 험지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않는다든지 선당 후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지 말라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제 물 건너갔다. 닭조천 강아지가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 이현주도 말이죠. 이 YTN의 뉴스킹 박주림이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 이제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야 지가 덜 망신 나가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지금 현 시국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니까 와서 힘을 좀 합치자. 이렇게 제안이 왔었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에 대의에 함께하자고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복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급히 결정한 건 아니고 신중할 필요는 있고 지역구 출마 그런 얘기도 해야 하고 당이 혁신할 것들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아니 민주당이 지금 혁신할 줄 몰라서 이현주 같은 인간하고 혁신을 논의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그 망신을 당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현주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나 해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 예. 자, 그래서 이 홍익표의 오늘 이 발언은 결국은 최후 통첩정 복당 불가 도장을 빡 찍은 거죠. 그리고 이현주는요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냐. 당을 3번씩 탈당만 3번 해요. 자,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광명을 2번 당선. 그렇죠? 2012년, 2016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패권을 비판하면서 2017년도에는 이 통합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당 갔다가 이제는 다시 또 미래통합당 합류. 예. 자, 그래서 이제 21대 총선 때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는데 민주당 의원 박재호한테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면서 윤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다가 지난 18일 날 탈당을 한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마디로 해서 반윤석열을 주장하면 다 민주당에 영입한다는 게 이재명의 총선 전략이야. 이렇게 비주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날라갔다. 예. 이게 이재명의 제가 보기에는 더 결정차가 이재명의 여성 편력, 그리고 이제 폐륜 연산군. 예, 폐륜 연산군이라고, 이현주가 2021년도 9월 22일 날 솔직히 연산군 하면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폐륜적 형태로 유명하지 않냐. 그런 점에서 홍준표보다는 이재명이가 더 연산군과 가까지 않냐. 셀프 디스이냐. 요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요게 이제 뼈 아픈 거죠. 왜냐하면은, 이현주는 홍준표 캠프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현준이가 연산군을 들이대면서 이재명을 갖다가 연산군이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께 제가 이제 한번 올려드릴게요. 바로 요 대목이 지금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걸 데려다가 이 총선 전략으로 써먹겠다는 이재명이는 뭐만 있죠? 항상 얘기지만은 이 방탄만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서 방탄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이렇게 딱 올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연산군 하면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폐륜적 형태로 유명한데, 예, 홍준표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연산군과 가깝지 않나요? 요거가 그야말로 이번 복당을 못하는데 결정타를 날린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친명들도 이 친문들도 다 잘라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가 문재인을 비판했으니까 그 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결정타가 너 연산군이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말이죠. 벌써 지금 이제 이 김부선이가 어제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부선 또 이 차단 막을 쳐야 되는데 이현주가 오면 또 김부선이가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두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주진우 비서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주진우 비서관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인의 사익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는 반드시 개혁을 하겠다. 예. 그래서 부산시의회 해운대 갑 출마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하태경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운대 이 발전 공약도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운대 가면 그냥 강남하고 똑같은데요. 그냥 공천만 받으면 이제 끝나는 데가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아주 제 실세로 쭉 인정을 받아서 왔는데 결국은 안정적인 당선 안정권 아주 안정권에서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오늘 권은희가 이제 탈당을 선언한다. 예, 탈당을 선언한다. 예, 요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태경이는요, 결국은 이 종로, 그렇죠? 해운대 갑을 떠나서 종로로 와서 종로에서 난리를 치다가
동료에서 출마하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중구 성동을에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태경하고요, 이 중구 성동을에서는 이해훈하고 둘이 경선하거나 전략공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구는 과연 누가 나올 것이냐. 중구에 조금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구, 종로에는요, 지금 이제 유승민이를 전략 출마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구 성동을 지역은요, 성동 갑은 윤희수가 붙고 성동을 지역에는 지상호이가 나오려다가 지상호이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혜훈이가 지난 21일 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오늘 하태경이가 다시 출마 의사를 밝혀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한번 세게 두 사람이 붙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 붙거나 아니면 또 전략 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경선을 하거나 뭐 이런 판단이 되게 이런 이제 게임으로 가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본 방송은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